몸이라는 배의 선장. 서문.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한 척의 배를 받는다. 그 배의 이름은 집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며 돈도 아니다. 그 배의 이름은 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배에 올라탄 채로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놓인다. 누군가는 잔잔한 바다를 만나고 누군가는 거친 파도를 만난다. 어떤 날은 바람이 순하게 불고 어떤 날은 돛이 찢어질 듯 흔들린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모두에게 똑같다. 그 배에는 항상 선장이 한 사람 있다는 것이다. 그 선장이 바로 나 자신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장이라는 사실을 오래도록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배가 흔들리면 날씨를 탓하고 파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운이 없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환경이 나빴다. 물론 바다는 늘 변덕스럽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항해의 방향까지 바다가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조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선장이다. 몸이라는 배는 생각보다 놀라운 배다. 이 배 안에는 수많은 선원들이 살고 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박자를 두드리는 북수, 고수, 이고. 폐는 바람을 들여오는 돛 관리인이다. 적혈구들은 산소를 싣고 달리는 특수 운반병이며 췌장은 당을 조절하는 조용한 계산병이다. 간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독을 분해하는 묵묵한 청소병이다. 눈은 막로에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감시병이고 다리는 갑판 위를 뛰어다니며 배를 움직이는 추진병이다. 이 선원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 월급을 요구하지도 않고 휴가를 달라고 떼쓰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선장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 조용히 일할 뿐이다. 선장이 무리하게 술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병이 밤새 일하고 선장이 단 음식을 계속 들여보내면 인슐린 조절병이 바쁘게 계산을 하고 선장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선원들은 조용히 힘을 잃는다. 그들은 묻지 않는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수행한다. 그래서 어떤 배는 오래도록 튼튼하게 항해하고 어떤 배는 생각보다 빨리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이 차이는 선원들의 능력 차이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장의 선택 차이다. 좋은 선장은 배를 혹사시키지 않는다. 그는 배를 이해한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돛을 올려야 하는지, 어디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어디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조용히 살핀다. 그리고 좋은 선장은 매일 아침 출항 전에 잠깐 멈춘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도 항해한다.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은 몸이라는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선원들에게 보내는 출항 신호다. 심장은 박자를 맞추기 시작하고 폐는 바람을 들이마시고 다리는 갑판 위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 순간 배는 다시 바다로 나간다. 이 글은 거창한 성공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도 남보다 앞서는 비밀도 여기에는 없다. 이 글이 말하려는 것은 단 하나다. 당신은 당신 몸이라는 배의 선장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조금 더 또렷하게, 조금 더 책임있게,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자는 이야기다. 선장이 깨어있으면 배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 선장이 기록하면 항해는 길을 남긴다. 선장이 기준을 세우면 선원들은 힘을 낸다. 그리고 선장이 자신의 배를 아끼기 시작하는 순간 이 항해는 단순한 생존의 항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여행이 된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수많은 배들이 바다 위에 떠 있다. 그 배들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배다. 이제 조타기를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자. 선원들, 준비해라. 오늘도 항해한다. 1. 너는 누구인가 선장이라는 자각.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오래된 질문이다. 철학자들도 물었고, 종교도 물었고, 수많은 책들이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멀리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지금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손을 들어보자. 지금 손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근육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신경이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뇌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명령을 내린 가장 위의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나다. 사람은 종종 자기 몸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눕고,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고, 유혹이 오면 쉽게 흔들린다. 마치 몸이 원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승객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이 몸에 실려 있는 승객이 아니라 이 몸을 이끄는 선장이라는 사실을. 이 자각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승객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승객은 파도가 오면 놀라고 배가 흔들리면 불안해한다. 하지만 선장은 다르다. 선장은 지도를 보고 바람을 읽고 항로를 결정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장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배가 늦게 도착해도 선장이 책임을 지고 배가 길을 잃어도 선장이 방향을 다시 잡는다. 그래서 선장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일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는 좋아하지만 책임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선장이 아니라 승객으로 만들어버린다. 오늘은 그냥 먹고 싶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 말들이 반복되면 배는 어느새 항로를 잃는다. 처음에는 작은 흐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선장이 조타기를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에게는 언제든 다시 조타기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 순간이 바로 선장이라는 자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멈춰서는 순간.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 내가 이 몸의 선장이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입이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 전체를 생각하게 되고, 술잔을 들 때도 잠깐 멈추게 된다. 지금 이 명령을 내 선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운동을 할 때도 억지로 몸을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배를 움직이기 위해 돛을 올리는 느낌이 된다. 이 변화는 거창한 혁명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 승객으로 사는 사람의 배는 바람에 흔들리며 떠다니지만 선장으로 사는 사람의 배는 조용히 방향을 잡고 자신의 항로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아마 이것일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배를 이끄는 선장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항해는 비로소 시작된다. 그전까지는 그저 떠다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방향이 생긴다. 그리고 선장은 조용히 조타기를 잡는다.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다. 거창한 선언도 필요 없다. 그저 마음속으로 짧게 말하면 된다. 이 배의 선장은 나다. 그 말 한마디가 몸이라는 배 전체에 조용히 전달된다. 심장은 박자를 맞추고 폐는 바람을 들이마시고 근육들은 조용히 준비한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배는 처음으로 의지를 가진 배가 된다. 이제 항해는 다른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 몸이라는 배 우리가 타고 있는 유일한 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한 척의 배에 올라타 있다. 선택해서 탄 것도 아니고 비교해서 고른 것도 아니다. 그저 태어나는 순간 이 배에 함께 실려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간다. 그 배의 이름은 몸이다. 이 배는 참 이상한 배다. 세상 어디에서도 같은 모델을 찾을 수 없다.
비슷해 보이는 배들은 많지만 완전히 같은 배는 하나도 없다. 어떤 배는 파도가 높아도 잘 버티고, 어떤 배는 바람을 잘 타고, 어떤 배는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척의 배만 주어진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새 몸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긴다고 했어. 더 큰 배로 바꿀 수도 없다. 사람이 평생 타고 가야 하는 배는 처음 받은 그 한 척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배를 소중히 관리하며 항해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거의 방치한 채 바다를 떠다닌다. 몸이라는 배는 겉에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 갑판 아래에는 수많은 선실이 있고 각 선실에는 각자의 일을 하는 선원들이 있다. 심장은 배의 중심에서 북처럼 두드린다. 쿵, 쿵. 이 리듬이 멈추는 순간 배의 항해도 멈춘다. 폐는 거대한 독과 같다. 바람을 들이마시고 산소라는 보급품을 배 전체로 보내는 일을 한다. 가는 배 안의 정화장치다. 밖에서 들어온 독을 걸러내고 쓸모없는 것들을 처리하며 배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돕는다. 췌장은 조용한 계산병이다. 당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밤낮 없이 계산을 한다. 적혈구들은 특수 운반병이다. 산소를 싣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끊임없이 항로를 따라 달린다. 눈은 막로에 올라선 감시병이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빛을 정리해 선장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다리는 갑판 위를 움직이는 추진 장치다. 걸을 때마다 이 배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면 몸이라는 배는 수많은 선원들의 협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항해선이다. 그런데 이 배에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다. 선원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심장은 나는 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패도 내가 없으면 아무도 못 산다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각자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한다. 그래서 몸은 균형이라는 이름의 항해를 한다. 하지만 이 균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선장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 배의 상태는 크게 달라진다. 선장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들여보내면 소화기관이 과로를 하고, 선장이 술을 자주 들여보내면 간이 밤새 일해야 하고, 선장이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과 심장은 점점 약해진다. 선원들은 명령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곧 배의 상태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사람은 종종 자동차나 집을 더 아끼면서 자기 몸은 그만큼 아끼지 않는다. 차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엔진실도 교체하고 작은 소리가 나도 정비소를 찾는다. 하지만 몸은 아플 때까지 그냥 버티게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차는 바꿀 수 있지만 몸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배는 내가 타고 있는 이 몸이다.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이 배는 내 기억을 싣고 있고, 내 꿈을 싣고 있고, 내 이야기를 싣고 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이 배가 함께 간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이 배가 함께 서 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든 이 배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몸이라는 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이해하는 일이다. 선장은 배를 모르면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어디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어디서 힘을 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배는 오래 항해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배를 타고 각자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배가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느냐이다. 그래서 선장은 가끔 갑판 위에 올라 자기 배를 바라봐야 한다. 이 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항해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몸이라는 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항해선이기 때문이다. 3. 선원들의 이름 장기라는 묵묵한 일꾼들. 배가 바다를 건너는 이유는 선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선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선장이라도 혼자서 배를 움직일 수는 없다. 돛을 올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밧줄을 묶는 사람도 필요하고 막루에서 바다를 살피는 사람도 필요하다. 몸이라는 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선원들이 각자의 일을 맡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선원들에게는 저마다의 이름이 있다. 먼저 모발 관리병이 있다. 이 선원은甲板위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관리한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장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조용한 신호이기도 하다. 영양이 부족하면 가늘어지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힘을 잃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천천히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발관리병은 두피라는 작은 항구에서 영양을 나르고 피를 순환시키며 깃발이 너무 일찍 꺾이지 않도록 조용히 관리한다. 하지만 선장이 몸을 혹사시키면 이 선원은 가장 먼저 지친다. 그래서 어떤 날 거울을 보다가 깃발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그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선원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슐린 조절병이 있다. 이 선원은 배 안에 가장 바쁜 회계사다. 음식이라는 화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계산을 시작한다. 당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이걸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얼마나 저장해야 하는가? 특히 단 음식이 많이 들어오는 날에는 이 선원은 거의 쉬지 못한다. 계산을 계속하고 균형을 맞추고 피라는 항로를 통해 에너지를 배분한다. 하지만 선장이 지나치게 많은 당을 계속 들여보내면 이 선원은 점점 지친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선원이 지치기 시작하면 배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선장은 가끔 생각해야 한다. 내가 지금 회계사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또 한 명의 중요한 선원이 있다. 알코올 분해병이다. 이 선원은 배 안의 정화병이다. 선장이 기분이 좋아 술이라는 화물을 들여보내면 가장 먼저 이 선원이 움직인다. 또 왔군. 투덜거리지는 않지만 일은 바로 시작한다. 독을 분해하고 피를 정리하고 배가 멈추지 않도록 밤새 작업을 한다. 가끔 선장은 이 선원의 노고를 잇는다. 술잔이 즐거운 순간을 만들지만 그 뒤에서 누군가는 밤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선원을 배려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배에는 아주 특별한 선원들이 있다. 적혈구 특수병이다. 이들은 몸이라는 배의 특수 전달 부대다. 산소라는 보급품을 들고 배 전체를 달린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끊임없이 왕복한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 사람이 숨을 쉬는 순간 이 선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산소를 싣고 근육으로 달리고 뇌로 달리고 장기들로 달린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산화탄소라는 짐을 싣고 돌아온다. 이 작업은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도 이 선원들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몸이라는 배는 수많은 이름을 가진 선원들이 모여 움직이는 거대한 항해선이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선원들이 단 한 번도 월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칭찬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선장이 너무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기를 조용히 바랄 뿐이다. 그래서 선장이 이 선원들의 존재를 이해하는 순간 항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잘 처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술잔을 들 때도 오늘 이 선원을 얼마나 일하게 만들까를 잠깐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가끔 조용히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다. 선원들, 오늘도 고맙다. 물론 그 말이 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은 몸 전체에 전해진다.
심장은 조금 더 안정되게 뛰고 호흡은 조금 더 깊어지고 몸은 조금 더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이 배의 항해는 선장 혼자의 항해가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선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항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장은 가끔 갑판 위에 서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배는 나 혼자 움직이는 배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선원들이 오늘도 조용히 항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배의 선장인 나 자신이다. 4. 선장의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되는 명령. 항해는 언제 시작될까? 배가 항구를 떠나는 순간일까? 돛이 바람을 잡는 순간일까? 아니면 선장이 조타기를 잡는 순간일까? 사실 항해는 그보다 훨씬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아침 거울 앞에서 선장이 눈을 뜨는 순간 하루의 바다는 이미 펼쳐져 있다. 어제와 비슷해 보이는 하루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바다다. 어떤 날은 몸이 가볍고 어떤 날은 몸이 무겁다. 어떤 날은 마음이 맑고 어떤 날은 생각이 흐릿하다. 그래서 선장은 아침에 서둘러 움직이지 않는다. 먼저 의회수를 한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난다. 밤사이 조용히 항구에 묶여있던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선장은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에는 어제의 나와 비슷하지만 어딘가 조금 다른 얼굴이 서 있다. 눈밑의 피로도 조금은 보이고 생각의 흔적도 남아있다.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본다. 그리고 선장은 짧은 말을 꺼낸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 그렇게 10번을 외친다.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집안의 누구도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세상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몸이라는 배 안에 있는 선원들에게 보내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항해한다. 그 말이 조용히 몸 안으로 퍼져나간다. 심장은 그 말을 듣고 박자를 조금 더 또렷하게 두드린다. 폐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근육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천천히 긴장을 푼다. 신기하게도 몸이라는 배는 선장의 말을 꽤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선장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은 방향을 만드는 신호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선장이 항로를 확인하듯 아침의 말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명령이다. 만약 선장이 아침에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귀찮다. 오늘은 하기 싫다. 오늘은 그냥 대충 살자. 그 말 역시 몸이라는 배 안으로 들어간다. 선원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힘을 뺀다. 심장은 조금 느슨해지고 몸은 조금 더 무거워지고 생각은 조금 더 흐려진다. 그래서 아침의 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하루라는 바다는 아침의 한마디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좋은 선장은 아침을 가볍게 보내지 않는다. 그는 거창한 연설을 하지 않는다. 그저 짧게 말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주문이 아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책임을 상기시키는 짧은 신호다.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나는 오늘도 이 배를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몸이라는 배 전체에 조용히 퍼진다. 그러면 선원들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적혈구들은 오늘도 항로를 따라 달리고 폐는 새로운 바람을 들이마시고 근육들은 오늘의 일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순간 하루의 항해는 시작된다. 아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배는 이미 출항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아침 거울 앞에서 자기에게 건네는 말은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장이 매일 반복하는 출항 의식이다. 그 의식이 있는 배는 하루를 그냥 떠다니지 않는다. 그 배는 방향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리고 선장은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오늘도 이 배는 바다로 나간다. 5. 항해일지 기록하는 선장의 습관. 좋은 선장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습관이 있다. 그는 기록한다. 바다는 늘 변한다. 어제의 바다와 오늘의 바다는 같지 않고 오늘의 바다와 내일의 바다도 다르다. 그래서 선장은 기억만으로 항해하지 않는다. 그는 기록으로 항해한다. 그 기록을 항해일지라고 부른다. 항해일지는 거창한 문학이 아니다. 길고 화려한 문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된다. 날짜, 시간, 날씨, 그리고 그날의 항로. 선장은 아침이 되면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5시 기상. 아직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항구에는 고요한 공기가 흐른다. 어제의 피로가 조금 남아있더라도 선장은 조용히 몸을 일으킨다. 배는 이미 바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선원들에게 출항 신호를 보내고 나면 선장은 작은 노트를 펼친다. 그리고 첫 출의 날짜를 적는다. 오늘이 언제인지 이 배가 어느 시간 위에 떠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다. 그 다음에는 날씨를 적는다. 맑음, 흐림, 비. 날씨를 적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날씨는 바다의 기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몸이 가볍다. 어떤 날은 몸이 무겁다. 어떤 날은 마음이 밝고 어떤 날은 생각이 흐리다. 이것도 일종의 날씨다. 그래서 선장은 바깥의 날씨와 몸 안의 날씨를 함께 살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항로를 적는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 날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맡았는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하루의 항로를 짧게라도 적어둔다. 이 습관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기록을 하는 순간 하루가 의식적인 항해가 되기 때문이다. 기록하지 않는 하루는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간다. 하지만 기록된 하루는 지도 위에 남는다. 밤이 되면 선장은 다시 노트를 펼친다. 밤 10시 취침. 배는 하루 동안 파도를 넘고 바람을 맞고 여러 항로를 지나왔다. 선장은 그 하루를 가볍게 보내지 않는다. 다시 날짜를 보고 오늘의 항로를 떠올린다. 오늘의 바다는 어땠는가? 파도가 높았는지, 바람이 거셌는지, 항로가 순탄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본다. 그리고 몇 줄을 적는다. 오늘은 몸이 조금 무거웠다. 아침에 공기가 좋았다. 생각보다 일이 많았다. 그래도 항해는 계속됐다. 이 몇 줄의 기록은 그날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하루는 어차피 흘러간다. 기록의 진짜 목적은 선장을 깨우는 것이다. 오늘 내가 어떤 항해를 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 배가 어떤 상태였는지, 잠시 멈추어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좋은 선장은 항해일지를 건너뛰지 않는다. 바다가 거칠었던 날에도, 바다가 평온했던 날에도 그는 기록을 남긴다. 왜냐하면 기록은 선장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기억은 변하지만 기록은 조용히 사실을 말한다. 어느 날 오래된 항해일지를 펼쳐보면 선장은 깨닫게 된다. 아, 내가 이렇게 항해해 왔구나. 어떤 날에는 파도가 높았고, 어떤 날에는 바람이 좋았고, 어떤 날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 날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항해일지의 마지막 줄은 대개 이렇게 끝난다. 오늘도 항해했다. 그 한 줄이면 그날의 기록은 충분하다. 그리고 선장은 노트를 덮는다. 내일 아침, 새로운 페이지가 다시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늘 같은 것 같지만 항해는 언제나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다. 6. 음식이라는 연료. 선장이 조절해야 할 보급품.
배가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바람만으로는 부족하다. 돛이 아무리 크고 선원이 아무리 많아도 연료가 없으면 배는 오래 항해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항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보급품이다. 몸이라는 배에서도 그 보급품은 아주 단순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음식.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이 보급품을 배 안으로 들여보낸다. 밥 한 그릇, 국 한 숟가락, 과일 한 조각, 때로는 달콤한 간식. 이 모든 것들이 몸이라는 배의 창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순간 선원들은 일을 시작한다. 소화기관은 화물을 풀어 정리하고 인슐린 조절병은 당의 양을 계산하고 적혈구 특수병은 에너지를 싣고 몸 곳곳으로 달린다. 이 과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장은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배의 속도를 결정하는 연료이기 때문이다. 연료가 너무 부족하면 배는 힘을 잃는다. 몸이 쉽게 지치고 생각이 흐려지고 선원들의 움직임이 느려진다. 하지만 연료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긴다. 창고는 가득 차고 선원들은 정리하느라 바빠지고 배는 점점 무거워진다. 속도는 오히려 느려진다. 그래서 좋은 선장은 먹는 것을 단순히 입의 즐거움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생각한다. 이 연료는 내 배를 더 멀리 가게 할까? 이 질문 하나가 먹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선장이 단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에너지가 갑자기 올라간다.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진다. 하지만 그 뒤에서 인슐린 조절병이 급하게 계산을 시작한다. 당을 처리하고 균형을 맞추고 피 속의 수치를 안정시키느라 바쁘게 움직인다. 이 일이 반복되면 이 선원은 점점 지친다. 그래서 선장은 가끔 이렇게 묻는다. 내가 지금 선원들을 너무 바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또 다른 경우도 있다. 선장이 밤늦게 무거운 음식을 들여보내는 날. 그 순간 몸이라는 배는 사실 항구에 들어와 쉬어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소화 선원들은 다시 일을 시작한다.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밤새 움직인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배는 완전히 쉬지 못한 상태가 된다. 몸이 무겁고 생각이 느려지고 항해의 시작이 늦어진다. 좋은 선장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는 먹는 것을 연료 관리로 본다. 배가 멀리 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 넣고 과하지 않게 조절한다. 그래서 어떤 선장은 천천히 먹는다. 음식을 오래 씹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다. 배가 충분히 연료를 얻었다는 신호가 오면 그는 숟가락을 놓는다. 이것은 절제가 아니라 배를 이해하는 태도다. 몸은 정직한 배다. 좋은 연료가 들어오면 선원들은 힘을 내고 과한 연료가 들어오면 선원들은 지친다. 그래서 선장은 먹는 순간마다 아주 작은 결정을 한다. 지금 이 한 입이 내 배를 더 멀리 가게 할까? 아니면 내 배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들까? 이 질문은 거창한 철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질문이다. 아침에 밥 한 숟가락, 점심에 국 한 그릇, 저녁에 식탁 위에서 선장은 매번 연료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몸이라는 배의 속도는 타고난 힘보다도 선장이 선택하는 연료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배는 무겁게 바다를 떠다니고 어떤 배는 가볍게 파도를 넘는다. 그 차이는 대개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 3번 조용히 이루어지는 보급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선장은 조용히 기억한다.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항해를 위한 연료 보급이라는 사실을. 7. 운동이라는 바람배를 움직이는 힘. 바다 위의 배는 항구에만 머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배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다. 움직이기 위해서다. 돛을 펼치고 바람을 받고 물살을 가르며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배는 만들어졌다. 몸이라는 배도 그 점에서는 똑같다.
사람의 몸은 앉아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걷기 위해 만들어졌고, 뛰기 위해 만들어졌고, 팔을 휘두르고, 허리를 돌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람. 그 바람의 이름이 바로 운동이다. 바람이 없는 바다에서 배는 움직일 수 없다. 노를 젓는다고 해도 멀리 가지 못한다. 그래서 선장은 늘 하늘을 본다. 바람의 방향을 보고 돛을 펼칠 타이밍을 기다린다. 몸에서도 마찬가지다. 운동은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바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걸음을 내딛는 순간 폐는 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적혈구 특수병들은 산소를 가득 싣고 몸 구석구석을 달리기 시작한다. 근육관리병들은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운다. 일할 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이라는 배는 조금씩 속도를 얻는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운동하기 귀찮다. 하지만 사실 몸은 운동을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몸은 움직일 때 가장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마치 정박해 있는 배와 같다. 처음에는 편안하다. 파도도 없고 노도 젓지 않아도 되고 힘들 일도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이 생긴다. 배 밑바닥에는 조금씩 녹이 생기고 로프는 굳어지고 돛은 접힌 채 먼지가 쌓인다. 한 번도 바람을 받지 않은 돛은 어느 순간 펼치는 법조차 잊어버린다. 몸도 그렇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고 관절은 점점 굳어가고 숨은 점점 얕아진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가 녹슬고 있다는 것을 늦게 깨닫는다. 좋은 선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항해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돛을 조금씩 펼친다.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걷는다. 추운 날에도 몸을 움직인다. 선장이 외친다. 오늘도 출항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몸의 선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다리는 걸음을 만들고 심장은 리듬을 맞추고 폐는 바람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몸은 말한다. 아, 움직이니까 좋다. 운동은 몸을 벌주는 일이 아니다. 몸을 살려내는 일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배는 움직일수록 더 잘 움직인다. 처음 출항할 때는 조금 무겁고 조금 둔하다. 하지만 파도를 몇 번 넘고 바람을 몇 번 받으면 배는 점점 가벼워진다. 몸도 똑같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무겁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말한다. 조금 더 가보자. 그때부터 운동은 고통이 아니라 리듬이 된다. 그래서 좋은 선장은 운동을 거창하게 만들지 않는다. 마라톤이 아니어도 된다. 체육관이 아니어도 된다. 그저 몸에게 하루 한 번 바람을 쐬게 해준다. 걷고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땀을 흘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이라는 배는 다시 항해를 시작한다. 그리고 선장은 조용히 깨닫는다. 몸은 움직일수록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박해 있는 배는 언젠가 녹슬지만 바다를 건너는 배는 늘 새바람을 맞는다. 그래서 오늘도 선장은 돛을 펼친다. 거창한 목적지가 없어도 좋다. 그저 배가 녹슬지 않도록. 그저 몸이 바다를 기억하도록. 8. 돈이라는 종이 항해를 돕는 도구.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필요한 것은 많다. 연료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다. 선원들은 먹어야 하고, 돛은 수리해야 하고, 로프는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항해에는 언제나 준비물이 따른다. 사람의 삶에서도 그 준비물 중 하나가 있다. 그것의 이름은 돈이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아주 거대한 존재처럼 말한다. 누군가는 돈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돈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하다. 돈은 종이다. 숫자가 적혀 있고 사람들이 약속으로 인정한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종이에는 하나의 기능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환이다. 선장이 항해를 하면서 다른 항구에 들렀을 때 식량을 얻고 도구를 사고 배를 수리하려면 무언가를 건네야 한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이다. 그래서 좋은 선장은 돈을 목적지로 보지 않는다. 돈은 배가 더 오래 항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선원들이 배에서 일하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배 안에 창고가 비어 있으면 선원들은 힘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선장은 식량을 준비한다. 그리고 때로는 선원들을 교육하기도 한다. 새로운 항해법을 배우게 하고 돛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고 파도를 읽는 법을 익히게 한다. 그 모든 것에는 어떤 교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쓰인다. 여기까지 보면 돈은 아주 유용한 물건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돈을 목적지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어떤 선장은 항해를 잊고 종이를 모으기 시작한다. 창고에는 종이가 가득 쌓인다. 하지만 배는 움직이지 않는다. 선원들은 점점 지친다. 왜냐하면 종이는 먹을 수 없고 종이는 바람을 만들지 못하고 종이는 배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항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선장의 판단과 선원들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좋은 선장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그는 돈을 연료를 얻기 위한 티켓처럼 본다. 종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를 통해 배를 더 잘 운영할 방법을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몸이라는 배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건강을 지키는 도구를 살 수도 있다. 운동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삶의 환경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몸이라는 배의 선원들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돈은 선원들을 먹이고 선원들을 교육시키는 보조연료다. 하지만 여기서 선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돈은 선장을 대신해 배를 운영해 주지 않는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선장이 술에 취해 있으면 배는 좌초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선장이 방향을 잃으면 배는 길을 잃는다. 그래서 결국 항해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선장의 정신이다. 그래서 어떤 선장은 돈이 많지 않아도 아주 좋은 항해를 한다. 선원들을 아끼고 배를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불필요한 곳에서는 멈춘다. 그는 안다. 돈은 바다를 건너게 하는 힘이 아니라 항해를 돕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종이를 쌓아두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사용한다. 선원들이 더 잘 일하도록, 배가 더 오래 버티도록, 항해가 더 멀리 가도록.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깨닫는다.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선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좋은 선장이 된다는 것을. 돈은 그저 종이일 뿐이다. 하지만 그 종이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배는 가까운 바다를 떠돌 수도 있고 아주 먼 대양까지 건너갈 수도 있다. 9. 규율이라는 방향선장이 만드는 환경. 바다 위에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키를 잡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선장이다. 선장은 항로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폭풍을 피할지 파도를 뚫을지 결정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선장은 배의 분위기를 만든다. 배라는 공간은 작다. 육지처럼 넓지 않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금방 바꾼다. 선장이 술을 좋아하면 배에는 술이 늘어난다. 선장이 늦게 일어나면 배는 느슨해진다. 선장이 말이 많으면 배는 소란스러워진다. 선장이 목표를 잃으면 배는 방향을 잃는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다. 환경의 전염이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선장이 매일 술을 마시고 선원들에게 말한다. 술은 적당히 마셔라. 이 말은 거의 힘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귀보다 눈으로 배우기 때문이다. 선장이 술잔을 들고 있으면 선원들도 술잔을 든다. 선장이 게으르면 선원들도 느슨해진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선장이 술을 멀리하면 배에는 술이 줄어든다. 선장이 새벽에 일어나면 선원들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 선장이 묵묵히 일을 하면 배에는 쓸데없는 말이 줄어든다. 그래서 규율은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장의 태도로 만들어진다. 몸이라는 배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한다. 선장이 매일 밤 술을 많이 마신다면 알코올 분해병은 밤새 일해야 한다. 간은 지치고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는다. 그리고 어느 날 선원들이 말한다. 이 배는 너무 힘들다. 반대로 선장이 술을 멀리하고 몸을 아끼기 시작하면 선원들은 조금씩 여유를 찾는다. 간은 숨을 돌리고 신장은 정리할 시간을 얻고 몸은 회복의 리듬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규율의 힘이다. 규율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규율은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리된 환경에서는 좋은 선택이 쉬워진다. 어지러운 환경에서는 나쁜 선택이 쉬워진다. 그래서 좋은 선장은 자신에게 먼저 기준을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술을 마시는 기준, 운동을 하는 습관, 말을 하는 태도. 이 기준들이 배 안의 공기를 바꾼다. 사람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배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나태해지고 어떤 배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단단해진다. 차이는 대개 선장의 규율에서 시작된다. 탁구장에서도 이 모습은 쉽게 보인다. 어떤 탁구장은 늘 시끄럽다. 술 이야기가 많고 핑계가 많고 연습은 조금이고 수다는 많다. 하지만 어떤 탁구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말은 많지 않지만 연습이 많고 패배의 변명이 없고 승리의 과장이 없다. 그곳에는 대개 한 명의 선장이 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묵묵히 연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선장의 말이 아니라 선장의 생활을 따라간다. 좋은 선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명령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태도를 관리한다. 술을 절제하고, 말을 아끼고, 기준을 지키고, 목표를 잊지 않는다. 그 모습이 조용히 배 전체에 퍼진다. 그리고 어느 날 선원들이 서로 말한다. 이 배는 왠지 흐트러지기 어렵다. 그것이 바로 규율이 만든 환경이다. 그래서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돛도 아니고 나침반도 아니다. 선장의 기준이다. 선장이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배는 느슨한 떠돌이 배가 될 수도 있고 단단한 항해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된다. 10. 인생이라는 바다 결국 항해는 계속된다. 바다는 끝이 없다. 지도 위에는 항구가 그려져 있고 대륙의 윤곽이 표시되어 있지만 막상 바다 위에 서보면 세상은 단순하다. 앞에는 수평선이 있고 뒤에는 지나온 물길이 있다. 그 사이에서 배는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항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점에 도착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도착은 잠시 정박일 뿐이다. 배는 다시 떠난다. 인생도 그와 아주 닮아 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목표를 항구처럼 생각한다. 돈을 모으면 도착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항해가 끝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조금만 살아보면 알게 된다. 인생에는 마지막 항구라는 것이 없다. 도착하면 또 다른 길이 보이고 쉬었다가 다시 떠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삶은 하나의 긴 항해다.
이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의 크기도 아니고 화물의 양도 아니다. 조타기를 누가 잡고 있는가 그것이다. 선장이 조타기를 놓아버리면 배는 바람에 흔들리고 물살에 떠밀린다. 처음에는 그것도 편해 보인다. 방향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는 점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어느 날 돌아보면 원하지 않던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는다. 그래서 선장은 조타기를 놓지 않는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떤 날은 방향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키를 잡고 있다. 왜냐하면 배가 가는 방향은 결국 선장의 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몸이라는 배도 마찬가지다. 먹는 것을 조절하고 몸을 움직이고 기록을 남기고 기준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저 선장이 조타기를 놓지 않는 행동들이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말하는 것.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한 선언이 아니라 몸이라는 배에게 보내는 출항 신호다. 선원들은 그 말을 듣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심장은 리듬을 만들고, 폐는 바람을 들이마시고, 근육은 움직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배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다. 햇빛이 반짝이고 파도는 부드럽다. 하지만 어떤 날은 폭풍이 온다. 계획했던 항로가 흔들리고 바람이 거칠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다. 그럴 때 배를 지켜주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선장의 지속성이다. 조타기를 놓지 않는 것. 방향을 잃어도 다시 잡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항해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서 사람이 돌아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항구에 도착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조타기를 잡고 있었는가 그것일지도 모른다. 배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선원들이 항상 강할 필요도 없다. 폭풍이 없을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선장이 여전히 배 위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아침이 오면 선장은 얼굴에 물을 끼얹고 거울을 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오늘도 출항이다. 그 말과 함께 손은 다시 조타기를 잡는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여전히 넓고 여전히 깊다. 하지만 괜찮다. 배는 아직 떠 있고 선장은 아직 여기 있다. 그래서 항해는 오늘도 조용히 계속된다. 마무리 몸이라는 배의 항해를 기억하며 사람은 자신을 너무 쉽게 잊고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만나야 할 사람들과 벌어야 할 돈과 넘어야 할 하루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자주 놓치게 된다. 나는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배의 선장은 지금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했다. 몸을 하나의 배로 바라보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배를 이끄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 사람의 몸은 정말 놀라운 배다. 수십 개의 장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수많은 세포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폐는 바람을 들이마시고, 적혈구들은 산소를 싣고 몸 전체를 달린다. 모발 관리병이 머리를 지키고, 인슐린 조절병이 혈당을 맞추고, 알코올 분해병이 독을 처리하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원들이 몸이라는 배 안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배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선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방향을 정하는 존재는 항상 단 하나다. 선장. 그리고 그 선장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선장이 먹는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배의 창고는 혼란스러워진다. 선장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는 녹슬기 시작한다. 선장이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선원들은 밤새 일을 하느라 지쳐버린다. 선장이 기준 없이 살면 배 전체의 분위기가 흐트러진다.
하지만 반대로 선장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배는 놀랍도록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말하는 것. 나는 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몸의 선원들에게 전달된다. 하루를 기록하는 항해일지를 쓰는 것. 날짜, 시간, 날씨, 그리고 하루의 방향. 이 기록 하나가 선장의 정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먹는 것을 연료로 바라보고, 운동을 바람으로 받아들이고, 돈을 도구로 이해하고, 규율을 환경으로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그저 선장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중요한 것은 거대한 배도 아니고 엄청난 보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선장이 깨어있는가 그것이다. 깨어있는 선장은 배를 망치지 않는다. 깨어있는 선장은 선원들을 혹사시키지 않는다. 깨어있는 선장은 배를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항해를 하다 보면 이 사실도 알게 된다. 인생의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 않다는 것. 어떤 날은 바람이 거세고 어떤 날은 안개가 짙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선장이 조타기를 잡고 있는 한 배는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도 선장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몸이라는 배를 바라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초랑 신호를 보낸다. 오늘도 가보자. 이 말은 세상을 향한 말이 아니다. 자기 몸에게, 자기 인생에게, 자기 항해에게 건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의 선원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심장은 리듬을 만들고, 폐는 바람을 들이마시고, 근육은 움직일 준비를 한다. 몸이라는 배는 다시 바다로 나간다. 그렇게 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항해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 하나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배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진짜 항해는 시작된 것이다.